진로 탐색. 교수님 셀프 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창국입니다. 저는 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제 분야는 이제 실존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니체라든가 뭐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 이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뭐 그런 철학자들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셨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철학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한 몇 달 남겨두고 서점에서 우연히 예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사서 집에 왔는데 첫 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 사과명강에서 참을 수 없이 불안할 때 에리 프롬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리 프롬의 사상을 상당히 좀 쉽게 풀어 썼습니다. 일단 한번 그 책부터 읽어보시고 자유로부터 도피를 직접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업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정말 그 인상을 깊이 받은 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니체 이제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가지고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강독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니체는 상당히 좀 여성 비하적인 그런 말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감정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걸 보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차분하게 이제 니체의 어떤 그런 말에 대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이제 개진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철학을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철학이라는 학문은 보통 이제 근본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어떤 그 전제를 이렇게 다 의문시하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어떤 그 학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간관을 그냥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철학은 이제 그런 전제까지 과연 이제 그런 전제가 옳으냐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점이 이제 저는 뭐 철학이 이제 다른 학문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이고 또 강점이고 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은 모든 전제를 다 문제 삼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도그마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사로잡히는 그런 태도를 버리는 거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그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막스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스의 철학을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주의자가 돼요. 그게 이제 정말 그 철학에 있어서 제일 참된 철학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철학을 하려면 그렇게 어떤 도구마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말 자기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언제든지 이렇게 겸허하게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 열린 태도, 그게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철학을 하게 되면 이제 취업에 이제 불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하는 게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저같이 이제 뭐 철학 학문의 길을 걷지 않고 뭐 일반 직장이나 어떤 신문사나 뭐 방송사에 이런 데 이제 취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정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철학을 우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비판적인 어떤 그 사고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로스쿨 입학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철학 강의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철학 강의 같은 경우 그 수요가 상당히 많죠. 예. 이 영상을 보는 시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세요. 예. 그 입시라는 게 정말 참 힘든 거죠. 힘든 것이고,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니체의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고 싶어요. 어떤 위대한 것은 어떤 고통과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니체는 그 어떤 우리가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느끼고 잠재력을 정말 실현하고 그런 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어떤 행복감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산을 못 올라갔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참 올라가는구나. 그랬을 때 어떤 뿌듯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참 힘든 시기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뭐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내가 뭐 충분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서가문강에 정말 참 좋은 자료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기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시고 꼭 그 좋아요 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